어느 날 문득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우리가 평생 봐왔던 그 친숙한 달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천체가 그 자리에 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하면서 동시에 섬뜩하죠. 달이 사라진 지구에는 바닷물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해안 도시들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것이고, 밤은 낮보다 훨씬 더 환해져서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거나, 반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야생동물들의 본능이 모두 혼란에 빠질 겁니다. 지구는 45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그 변화는 결국 인류 문명의 기반까지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상 속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며 우리가 어떤 경이로운 장면을 마주하게 되고 또 어떤 끔찍한 결과가 뒤따르게 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성의 거대한 위성 타이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체는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으로 수성보다도 더 큰 놀라운 크기를 자랑하죠. 그런데 타이탄의 표면 온도는 영하 18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 속에 있어서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흥미롭게도 타이탄 표면에는 강과 호수, 심지어 바다까지 있지만 이들은 모두 물이 아닌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 우리의 조용하고 차가운 달 자리에 이 신비로운 타이탄이 온다면 밤하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밤하늘에 떠오른 타이탄은 기존 달보다 1.5배나 더 크고 웅장하게 보일 것이고,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일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색깔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은백색의 부드러운 달빛 대신 황금빛, 오렌지색 빛이 온 지구를 신비롭게 비출 거예요. 타이탄에는 질소가 풍부한 두꺼운 대기층이 무려 600km나 우주 공간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색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타이탄의 질량이 우리 달보다 무려 80%나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드리면, 지구를 향한 중력이 현재보다 훨씬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모든 바다를 끌어당기는 힘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강력해져서 만조 때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물이 해안으로 밀려들 거예요. 반대로 간조 때는 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면서 해안가 도시들이 하루에 2번씩 완전한 물바다가 되는 악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인 문제는 해안선의 급격한 침식 현상이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석 작용으로 인해 바닷가 지역은 지금보다 수십 배는 심한 침식과 난류를 겪게 될 거예요. 해변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 될 텐데, 아마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소중한 부동산들이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릴 테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타이탄 자체에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점입니다. 토성 궤도에서 지구 궤도로 위치가 바뀌면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급격히 늘어나죠. 타이탄 표면의 수많은 메탄 호수들이 태양열에 의해 점점 더 뜨겁게 가열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모두 기체 상태로 증발해 버릴 겁니다. 수십억 년 동안 얼어있던 표면의 얼음 껍질도 점점 녹기 시작하면서 그 아래 수백만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바다가 서서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숨겨진 바다의 깊이가 무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만약 이 신비로운 지하 바다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외계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것은 타이탄이 이제 38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으니 표면에 직접 가서 탐사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슬픈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타이탄의 상대적으로 약한 중력 때문에 이 모든 액체와 대기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수백만 년이 흘러가면서 귀중한 가스와 물 분자들이 조금씩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면서 결국 타이탄도 지금의 달처럼 차갑고 생명력 없는 천체가 되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목성의 장엄한 위성 가니메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놀라운 위성은 타이탄보다도 훨씬 큰 태양계 최대 크기의 위성입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가니메데가 자체적인 자기장까지 보유하고 있는 태양계에서 유일무이한 달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의 평범한 달 자리에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가니메데가 자리를 잡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니메데는 우리 달보다 약 1.5배 정도 큰 크기 때문에 타이탄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이겠지만 색깔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타이탄의 황금빛 오렌지색 대신 눈이 부실 정도로 매우 밝고 순수한 흰색 빛을 지구 전체에 쏟아부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니메데의 표면이 온통 순수한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햇빛의 대부분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나는 얼음 표면은 우리의 기존 달보다 훨씬 많은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에서 봤을 때 현재보다 몇 배는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천문학자들에게는 정말 골치 아프고 힘든 상황이 될 텐데 너무 밝은 달빛 때문에 멀리 있는 별들과 은하를 관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밤에 잠을 자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두껍고 차광성이 뛰어난 커튼에 투자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 변화는 사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아직 약과에 불과합니다. 가니메데는 우리 달보다 무려 2배나 더 무거워서 훨씬 강력한 조석 작용을 일으킬 거거든요. 타이탄이 일으킬 조석보다도 더 심한 전 지구적 대조수가 매일매일 발생하면서 해안 지역은 하루 2번씩 엄청난 홍수를 겪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극심한 해안 침식과 파괴적인 파도 활동,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대규모 폭풍까지 동시에 겪게 될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니메데의 막강한 중력이 지구 자체를 문자 그대로 흔들어 놓을 거라는 점입니다. 지구 지각에 직접적으로 조석력이 작용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지진과 화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모든 재앙 속에서도 놀랍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가니메데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를 현재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거라는 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주기적인 빙하기가 찾아오지 않고 지구의 기후가 수천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니메데 자체도 지구 궤도의 따뜻한 환경 덕분에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 가니메데는 목성 근처의 극한 추위 속에 있으면서 지구가 받는 햇빛의 130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따뜻한 여름날에도 고작 영하 12도 정도의 혹독한 추위를 수십억 년 동안 견뎌왔던 거죠. 그런데 지구 근처에 온화한 환경으로 이주하면서 가니메데가 점점 따뜻해지면 무려 150km 두께의 거대한 얼음 껍질이 승화하거나 녹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니메데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푸른 바다와 하얀 구름을 가진 살아있는 천체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에는 정말로 깊고 광활한 소금물 바다가 숨어 있는데 그 깊이가 무려 100km 정도에 달할 거라고 추정되어요.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는 기존의 지구 휴양지 대신 아름다운 가니메데에서 우주 관광과 휴가를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더욱 흥미진진한 것은 가니메데의 자체 자기장과 함께 화려한 오로라 현상도 있어서 북극 지역에 여행을 가면 지구의 오로라와 가니메데의 오로라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이에요. 상상만 해도 정말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장면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는 정말로 지옥과도 같은 무서운 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목성의 화산 위성 2호입니다. 2호는 목성의 3번째로 큰 위성이면서 동시에 태양계 전체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극렬한 천체로 유명해요. 이 작은 천체의 표면에는 무려 수백 개의 활화산이 끊임없이 녹은 황용암을 수백 킬로미터 높이까지 분출하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화산 활동이 극도로 활발한 걸까요? 그 이유는 2호가 목성과 다른 거대한 위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중력의 줄다리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강력한 조석력이 2호의 내부를 극심하게 비틀고 늘어뜨리면서 마찰에 의한 강렬한 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 열이 끝없는 화산 분출과 용암 활동으로 방출되면서 2호를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화산과 용암 호수 그리고 황화합물이 만들어내는 독성 기체가 표면 전체를 뒤덮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세계예요. 우리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달과 이런 지옥의 화산 덩어리를 바꾼다면 정말로 경이로우면서도 무서운 광경을 매일 밤 목격하게 될 거예요. 우리 달에는 무려 수백만 년 동안 단 한 번의 화산 분출도 없었으니까 2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천체라고 할 수 있죠. 지구에서 2호를 매일 밤 지켜보는 것은 정말로 숨막히는 장관이자 동시에 공포스러운 경험이 될 겁니다. 밤이 되면 기존 달보다 무려 5배는 더 밝은 황금빛 오렌지색 빛을 발하면서 하늘 전체를 불타는 듯한 색채로 물들일 거예요.
간단한 망원경이나 쌍안경만 있어도 이오의 거대한 화산들이 실시간으로 요암을 분출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오가 지옥 같다고 해서 지구의 동반자로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크기와 질량이 우리 달과 매우 비슷하거든요. 따라서 조수가 약간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타이탄이나 가니메데처럼 심각한 재앙 수준은 아닐 거라고 예상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목성과 다른 거대 위성들이 이오를 끊임없이 잡아당기지 않는다면 그 무서운 화산 활동의 근본 원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삼중 중력 스트레스라는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면 이오는 서서히 식어가면서 화산들이 하나둘씩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결국 수백만 년이 지나면 지금의 평범한 달처럼 차갑고 조용한 천체로 변모하겠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유명하고 중요한 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목성의 신비로운 얼음 위성 유로파입니다. 1979년 보이저호가 목성계를 지나간 이후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천체 중 하나죠. 유로파에 대한 이런 관심의 이유는 바로 두꺼운 얼음 껍질과 그 아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바다, 그리고 생명체 존재 가능성 때문입니다. 1990년대 나사의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의 복잡한 자기장을 상세히 연구하던 중 정말로 이상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유로파가 공전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목성의 자기장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왜곡되고 변형되어 보였거든요. 문제는 유로파 자체에는 자기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는데, 그렇다면 신비로운 자기장 변화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 같은 현상에 대한 답이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껍질 바로 아래에 숨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설에 따르면 유로파에는 염분이 풍부한 소금물로 가득한 광대하고 깊은 지하 바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이 유로파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 지하 바다의 염분을 자극해서 전류를 발생시키고 이 전류가 일시적인 자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갈릴레오 탐사선이 수년간 감지해온 신비로운 자기장 변화가 바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유로파의 지하 바다 깊이가 최대 150km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인데, 비교해보면 지구 바다의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도 고작 11km에 불과해요. 우리의 평범한 달과 이런 신비로운 유로파를 교체한다면 지구에도 상당한 변화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유로파의 순수하고 매끄러운 얼음 껍질이 우리 달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은 빛을 반사할 테고, 상대적으로 작은 질량 때문에 조석 현상도 현재보다 약해질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백만 년이 흘러가면서 유로파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심각한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우리는 유로파를 직접적이고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유로파를 연구하고 탐사하려면 무려 30억 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난 거리까지 탐사선을 보내야 하잖아요. 하지만 유로파가 지구에서 단 38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 위치해 있다면 현재 기술로도 불과 3일 만에 도달할 수 있어요. 나사가 2027년까지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낼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몇 년 안에 우주 비행사가 유로파 표면을 직접 걸으며 탐사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그 신비로운 지하바다에 정말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이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로파에도 안타까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하바다가 목성의 조석 가열 없이는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할 거예요. 반면 표면은 지구 궤도의 따뜻한 환경 덕분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음 껍질이 점점 녹거나 승화하게 될 거고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유로파는 현재의 신비로운 얼음 바다 세계에서 얼어붙고 메마른 조용한 달로 천천히 변해갈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교환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얼음달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 달은 태양계의 일반적인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는 정말 특이하고 독특한 달입니다. 바로 해왕성의 신비로운 위성 트리톤이에요. 트리톤은 정말로 이상하고 예외적인 성질을 가진 달이거든요.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이면서 동시에 해왕성의 자전 방향과 정반대로 공전하는 태양계에서 유일무이한 대형 위성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역행 궤도라고 부르는데, 우리 달을 트리톤으로 바꾸고 궤도 방향도 함께 바꾼다면 새로운 달이 하늘에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트리톤은 표면이 순수한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햇빛을 매우 많이 반사하는 밝은 얼음 위성이라서 밤하늘을 현재보다 훨씬 밝게 비춰줄 거예요. 하지만 크기가 우리 달만큼 크지는 않아서 지구에 미치는 조석 현상은 현재보다 극적으로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루 2번 규칙적으로 일어나던 조석 현상의 주된 원동력이 달이 아니라 태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만들어내는 조석력은 우리 달이 행사하는 조석력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해안 지역의 물때가 훨씬 약해질 거예요. 장기적으로 수백만 년 동안 강력한 달이라는 안정화 장치가 없다면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요동치게 될 거예요. 그 결과로 지구의 기후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극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빙하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트리톤이 우리 하늘에 나타났을 때는 정말로 멋지고 장관인 쇼를 펼쳐줄 거라고 확신해요. 밝고 신비롭게 역행하며 움직이는 얼음 화산 달이니까 정말 환상적인 모습이 될 거거든요. 놀랍게도 지구와 이오를 제외하면 트리톤이 태양계에서 현재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천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다만 이오처럼 뜨거운 녹은 암석을 뿜어내지는 않고 대신 극저온 환경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형태의 화산 활동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얼음과 질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극저온 마그마가 대기 중으로 최대 8km 높이까지 분출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매일 밤 우리 머리 위에서 달이 극저온 얼음 마그마를 우주 공간으로 폭발시키는 장면을 최전선에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을 거라니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해왕성 근처는 태양에서 너무 멀어서 극도로 추운 환경이라 이 먼 위성의 얼음은 얼어붙은 질소와 물,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트리톤의 표면 온도는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로 무려 영하 235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지구 궤도의 따뜻한 환경으로 이사 오면서 태양에 훨씬 더 가까워지면 표면이 급속도로 따뜻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억 년 동안 얼어있던 질소가 모두 기체 상태로 증발해서 두껍고 흐릿한 대기층을 형성할 수 있고 심지어 혜성처럼 긴 꼬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수백 년에 걸쳐 트리톤은 아름다운 얼음 껍질을 천천히 잃어가면서 그 아래 숨겨진 바다가 있다면 그것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전에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보다 훨씬 더 작고 메마른 잔해만 남게 되겠지만 초기 몇십 년 동안은 트리톤이 밤하늘을 밝히며 정말 화려하고 장관인 쇼를 펼쳐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거대하거나 중간 크기의 인상적인 달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 화성의 아주 작고 초라한 위성 2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위성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화성이 중력으로 포획해서 현재 붉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소행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큰 형님뻘인 포보스의 가장 넓은 부분도 고작 27km밖에 되지 않고 동생 데이모스는 더욱 작아서 가장 넓은 지점이 15km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구형이 아니라 완전히 불규칙하고 일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지름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의 거대하고 둥근 달보다 무려 100배 이상 작은 이 조그마한 우주 바위들은 온통 분화구와 검은 먼지 그리고 거친 바위 조각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장엄한 달을 이런 주머니 크기의 포보스와 데이모스로 바꾼다면 밤하늘을 올려다봐도 사실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새로운 달들은 기본적으로 하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밝은 별이나 인공위성 정도로만 보일 테고 일반인들은 별자리들 사이에서 구별해내는 것조차 어려울 거예요. 결국 밤이 지금보다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수천 년 동안 달빛에 의존해왔던 전 세계의 모든 야행성 동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재앙이 될 거예요. 천문학자들에게는 인공조명의 방해 없이 별과 은하를 관측하기 좋은 환경이 되겠지만 일반인들과 생태계에는 완전한 재앙이 될 겁니다. 비교할 만한 질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조수는 거의 전적으로 태양의 중력에만 의존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 해수면이 급격하고 극적으로 낮아지면서 수백만 년 동안 조석 현상에 적응해온 해양 생물들이 큰 타격을 받고 해안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로 인해 바람과 파도의 패턴, 그리고 지구 전체의 기후 조절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예측할 수 없는 기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인 문제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지구가 마치 팽이처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극한의 계절 변화와 수만 년씩 지속되는 빙하기, 그리고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찾아올 겁니다. 북극이 무려 5만 년 동안 적도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극심한 기후 변화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대량 멸종하거나 최소한 멸종 위기에 처하는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흥미롭게도 포보스는 현재 천천히 화성 표면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매 세기마다 화성에 약 2m씩 더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약 5천만 년 후에는 화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완전히 찢어져서 토성과 비슷한 작은 고리 형태로 부서지거나 아니면 화성 표면에 직접 충돌하게 될 거라고 해요. 만약 포보스가 우리의 달이 된다면 27km 너비의 거대한 달 소행성이 극도로 느린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해오는 공포스러운 모습을 수백만 년 동안 지켜봐야 할 거예요. 그 크기는 6,600만 년 전 공룡들을 완전히 멸종시킨 그 유명한 소행성보다도 2배나 클 수 있어서 정말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토성의 작고 신비로운 위성 엔켈라두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켈라두스는 토성의 먼 고리 주변을 조용히 도는 작은 얼어붙은 얼음공이에요.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이 작은 달 속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고리를 따라 공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성의 바깥쪽 이고리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거든요. 엔켈라두스가 자신의 남극 지역에서 얼음물 입자와 각종 가스들을 지속적으로 우주 공간으로 분사하고 있어서 토성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의 평범한 달을 토성의 이 특별한 달로 교체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엔켈라두스는 신선하고 깨끗한 얼음 입자와 눈으로 온 표면이 덮여 있어서 태양계에서 가장 하얗고 빛 반사율이 높은 천체 중 하나예요. 우리 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이지만 그래도 밤하늘을 제법 밝게 비춰줄 거라고 생각해요. 밤이 지금보다는 어두워지긴 하겠지만 화성의 그 초라한 작은 달들처럼 완전히 캄캄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엔켈라두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작은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질량이 너무 작아서 지구에서 수십억 년 동안 익숙하게 경험해왔던 조석 현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대한 달을 잃고 이런 작은 엔켈라두스로 대체한다면 본질적으로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가져올 재앙과 거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해양 조수의 급격하고 극적인 감소와 해안 지역의 생태계 재해, 그리고 장기적으로 극심한 기후 불확실성이 지구 전체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결국 불안정한 행성 자전축 기울기가 발생해서 예측 불가능한 빙하기와 기상 이변이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밤에는 여전히 하늘에서 무언가를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다행히 엔켈라두스의 얼음이 모두 승화되거나 녹아서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엔켈라두스의 얼음 껍질은 유로파나 가니메데 같은 더 큰 위성들만큼 두껍지 않아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달 표면에 푸른 물로 가득 찬 바다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바다에서 태양계의 다른 곳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르죠. 만약 그런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진다면 인류에게는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이 모든 상상 속 시나리오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달을 태양계의 다른 달들과 바꾸는 것은 분명히 멋지고 흥미로운 상상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달이 너무 크거나 반대로 너무 작다면 우리의 연약한 해안선과 지구 생태계 대부분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거거든요. 해왕성과 목성의 신비로운 위성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산 활동과 얼음 분출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의 오래된 동반자인 현재의 달에 그대로 머무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요. 결국 지구가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을 가진 유일한 행성이자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